자, 그러면 먼저 자료 구조네. 전체 학습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개념상 B고, 오메가, 세타. B고, 오메가, 세타. 이 부분을 일단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시간 복잡도 따지는 거예요. 시간 복잡도. 잠깐만요.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B고 오메가 세타. 이거를 제일 첫 번째 배우게 됩니다. 이 첫 시간이 또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자료 구조를 왜 공부하느냐. 결국에 이런 시간 복잡도 어떤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일단 뭔가 수행했을 때 최대 어떤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나치게 막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했을 때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시간 복잡도 개념을 가장 중점적으로 일단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배열,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를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 부분을 이렇게 다루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스텝, q, 그 다음에 데크를 다루게 됩니다. 스텝, q, 데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트리를 배워요. 트리. 그 다음에 그래프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프.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정렬하고 검색. 정렬, 검색. 정렬, 그 다음에 검색. 그 다음에 해싱 같은 것도 있어요. 해싱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탐색 구조라는 걸 다루게 되는데, 이 탐색 구조는 어찌 보면 약간 트리하고도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탐색 구조. 그러니까 트리의 어떤 특수한 형태, 여기에는 우리가 AVL 트리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오게 돼요. 이런 것 등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탐색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최신, 출제, 주제들을 일단 별도로 좀 모아놨어요. 최신 주제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택과 키워드했고, 그 다음에 트리, 그 다음에 트리와 연관지어갖고, 이제, 트리 중에는 이제 한쪽으로 쭉 치우치는 이런 트리가 이제 조금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약간은 개선된 것이 이런 균형을 잡은 트리가 우리가 AVL 트리예요. 그런 것을 일단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트리 그래프. 그래서 이 두 개의 부분이 우리가 출제의 약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트리와 그래프. 그러니까 출제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일단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렬하고 검색, 그 다음에 해싱. 이렇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최신 주제들.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제일 뒷부분에 파이썬이 있어요. 파이썬. 이 파이썬은, 파이썬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C 언어 위주로 했다. 근데 이제 이전에 봐보니까, 파이썬을 처음에 이렇게 딱 코드를 봐보니까, 뭔가 대충은 알겠는데, 이제 정확히 몰라갖고, 좀 당황했다는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뺐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나눠드리는, 교재, 그거를 딱 가지고 조금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 보면은, C 언어가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C 언어 그 부분을 일단 조금 많이 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기초 소스코드 분석을 일단 집어넣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크게 봐보시면 지금 이 부분을 기점을 해서요. 여기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응용이에요. 자,
이 부분에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이런 거를 그 첫 단원을 딱 배우게 되는데 이건 어떤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료 구조는 왜 배우는지 이 부분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배열하고 연결 리스트 이 부분은 이 각종 부분을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배열로도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연결 리스트로도 일단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찌 보면 기본이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이런 걸 각각 구현하는 거예요. 스택, 큐, 데크. 스택을 배열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결 리스트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물론 큐, 데크도 동일합니다. 트리나 그래프 이런 거 등등도 전부 다 뭐다? 배열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결 리스트 이거를 일단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학습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공부하신다면 이거를 뭐다? 이게 전체 속에 머릿속에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노트를 이제 본인이 노트 쭉 다 정리한 다음에 제일 끝에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제일 앞으로 왔을 때마다 여기서 선생님이 뭘 배웠지? 이게 스크린으로 딱 잡혀야 돼. 전부 다 쫙 나와야 실전에 가서 뭐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디서 나왔지? 딱딱딱 문제를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이게 막 뭔가 손이 안 익다 했을 때는 많이 헤맬 수도 있다. 그리고 자료 구조는 그 수업은 국가직, 그다음에 군무, 그다음에 기타 지방직 시험도 전부 다 이론 수업 하실 때는요 무조건 예습하지 말고 그냥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백지 상태라고 가정하고 시험용으로 대학교에서 배운 걸 일단 무시하시고 물론 뭐 저도 대학교에서 이제 그 교수님한테 일단 다 배웠는데 거기서 배운 것도 일부는 도움이 되지만 거기서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그 배우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그다음에 무조건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대다수 수험생들이 제가 이제 그 강의 나중에 설문조사를 받아보면 뭐 못 하시는 분들도 한 80% 이상은 전부 다 이해를 하시고 이제 비전공자이신 뭐 공학도 같은 수학적으로 좀 빨리 회전이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 다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는 이제 처음 하시는데 그렇게 재밌대요. 재밌죠? 이거 해보면.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정보 보는 수업도 하지만 자료 구조를 수업하면 좀 두 개가 약간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 이거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요. 근데 정보보는 범위가 계속 넓어가. 그리고 이거는 수학적으로 뭔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 와요. 근데 또 특징이 뭐냐? 이 약간 세밀한 부분. 막 예를 0, 1 차이에 따라서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거를 또 물어보죠. 그에 반해서 정보보는 뭐예요? 두리뭉실하죠. 두리뭉실해갖고 이제 찍느로 훈련해야 돼. 뭔가 가장 옳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본론은 그런 게 좀 때로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어떤 그 과목에 제가 이제 어떤 거는 뭐 앞서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안 하는 뭐 전통적 학문 뭐 물론 둘 다 재밌어요. 둘 다 어떤 극과 극을 달리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어떤 자료 구조론도 공부하시면 할수록 좀 재미가 좀 있을 겁니다. 전체 학습 구조고요. 그러면 1단원에서 뭐를 보는지 간단히 단원 개관 한번 볼게요. 자, 단원 개관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 그 첫 번째 배우게 되면 우리가 먼저 추상 데이터 타입을 배우게 돼요. 추상 데이터 타입. 영어로는 ADT라고 얘기합니다. ADT. Abstract 데이터 타입이에요. 추상 데이터 타입.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 모양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C++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클래스 이 모양과 유사해요. 그 클래스. 자, 클래스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그 객체의 자료형과 그다음에 메소드를 이루어졌죠. 객체의 자료형.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메소드. 이 메소드를 통해서 뭐다? 이런 자료에 접근하는 거죠. 그런 형식을 일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양 자체가 약간 이제 그 모양이 클래스 모양 이런 걸 일단 연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추상 데이터 타입을 얘기할 때는 구현과 분리된 어떤 본질에 대한 명세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구현과
분리된 본질에 대한 명세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ADT라고 한다. 추상 데이터다. 그러면 이 구현이라는 건요, 이 우리가 이제 구체화, 그다음에 본질이라는 것은 추상을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현과 분리된 그런 본질에 대한 명세, 이걸 우리가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C언어나 그냥 파이썬,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구현된 것이 아니라 약간 이제 뭐 의사 코드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일단 이렇게 표현된다. 이걸 우리가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클래스 이런 모양과 일단 비슷하다. 정의가 구현과 분리된 본질에 대한 명사, 구체화가 아닌 뭐다? 추상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복잡도를 배우게 돼요. 자, 복잡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요. 공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 이 공간 복잡도는요, 실제 우리가 하드디스크의 사용량이 아니라 메모리 사용량을 우리가 뭐라 한다? 공간 복잡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에 반해 시간 복잡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고, 오메가, 세타 이렇게 다르게 돼요. 그래서 비고, 오메가, 세타에 보면, 자, 비고는 우리가 이제 상한이라고 해요. 상한, 그 다음에 얘는 하한, 그 다음에 평균, 이런 어떤 시간 복잡도의 개념을 일단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복잡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간 복잡도는 자료 구조론에서 다루고는 이 공간 복잡도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다? 메모리. 자, 2차 저장장치, 뭐 하드디스크 이런 거 아니야. 2차 저장장치는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배우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이제 어떤 대량의 데이터는 2차 저장장치 이쪽에 뭐 저장할 때 그런 걸 다루게 되는데 우리는 뭐다? 메모리 쪽에서 배우는 게 우리가 뭐다? 자료 구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간 복잡도가 있는데 그냥 개념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시간 복잡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환과 반복이 나와요. 순환과 반복. 순환과 반복. 오늘 좀 펜이 좀 이상하네. 순환과 반복. 자, 우리가 이제 코드로 얘기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순환은요, 재기함수라고 해요. 재기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리커시브라고 하는데, 함수가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f가 있어요. 근데 한쪽 소스 코드를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또 f가 또 나와. f 함수.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실행하고 내려오고 계속 이걸 타고 들어가는 거. 타고 들어 이러는 때가 우리가 뭐다? 순환. 그 다음에 반복은요, 뭐 for문이라든지 while문.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뭔가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다루게 되는데, 최근에는 소스 코드에 이 순환 부분이 재기함수를 분석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뒤에 기출 소스 코드 분석에 보면 자주 나오는 그런 코드 있어요. 자주 나오는 코드, 그걸 일단 분석하고 하니까 그거를 좀 봐보시고 자주 나오는 걸 일단 뭐다? 바로 보고 문제를 맞춰야죠. 근데 그게 아닌다는 좀 실전에 가서도 좀 분석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순환함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 일단 다루는 내용이 이렇게 추상 데이터 타입, 그 다음에 공간 복잡도,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 그다음에 순환과 반복.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런 걸 일단 쭉 배운다 하는 걸 서두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단원이 다 끝나게 되면 가볍게 제가 이제 쓰진 않고 지금 한 1, 2분 사이에 쭉 한번 읊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크린이 쫙 넘어가야죠. 여러분들 이제 학습하실 때는 제가 이제 이론 수업할 때는 뭐예요? 예습하지 말라 그랬죠.
복습은 꼭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충분히 알려드렸는데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자료가 엄청 쉽네 하고서 계속 그냥 놔둬.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휘발성으로 날라가.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뭐 수학도 아니고 산수 이게 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자료 구조는 잘 하시는 분이 수학적 예전에 보면 수학과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산에 오시는 분 중에 수학과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친구들 수학을 잘하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는 엄청 좋아해. 자료 구조는. 그래서 이제 기타 뭐 플러스 알파 그 소스 코드 같은 게 이렇게 보긴 하지만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뭐 수학 공부를 막 하는데 선생님이 막 풀어줘. 엄청 쉽죠. 근데 집에 가서 안 했어. 근데 실전에 가서 시험 보면은 그거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추죠. 왜? 자기 걸 안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해 놓은 거 엄청 쉬워 보이는데 막상 풀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기출문제나 이거 가지고 계속 연습하시고 하시게 되면 이게 자기 거로 딱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 공부한다? 절대 안 돼요. 이 과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하면은 쭉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 1단원 끝나고 이제 쭉 복습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일하게보다 오늘 수업한 거를 가지고 집에 가셔갖고 뭐예요? 제가 1시간 수업하면 한 30분 동안 빨리 막 복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본 거 있으면 다시 한번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만 하시면은, 바로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죠. 다른 과목 공부하셔요. 자료 고전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시간은 나중에 일단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자, 데이터 구조를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되면, 뭐 정의는 일단 참고로 봐보시고, 자료 구조론에 일상생활의 예를 한번 볼까요? 일상생활에서 예. 일상생활에서 보면 뭐 그릇에 쌓아서 보관한다. 뭔가 쌓는다는 얘기야. 쌓아서 보관한다. 쌓아서 보관하는 건 우리가 이제 뭐다? 그릇을 하나하나 쌌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요? 더미를 쌓는다 해서 스택이 실제 그 생활에서 많이 이용이 되죠. 그다음에 마트 계산대에서 줄, 뭐 기타 이제 지하철 어떤 개차이고 지하철 이런 타면은 뭐예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죠. 이런 거 우리가 뭐다? 큐. 그래서 먼저 오면 먼저 가고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스택은 우리가 last in, first out이래요. 마지막 들어가는 사람이 first out,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고 접시 이렇게 한 10개 쌌어요. 큰 거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쌌습니다. 그러면 접시를 제일 위에 거부터 꺼내죠. 마지막 last in, 마지막 들어간 것이 first out 나오는 거야. 그런 특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Q는 그에 반해서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줄서기에 있으면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 거죠. 한 10명 있으면 10명 차례대로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Q입니다. 그 다음에 뭐 리스트, 그 다음에 지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비게이션. 요 내비게이션도 이제 요즘 성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어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이렇게 이제 도착한다고 했을 때 어떤 비용, 그다음에 시간 이런 최적 경로를 딱 안내해 주죠. 그런 것은 일단 그래프 이런 것과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의 디렉터리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트리 이런 것이 트리는 이제 우리가 이 트리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일단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런 특징이 있어요. 부모 자식 이런 특징이 있는 게 우리가 트리죠. 트리 이런 걸 일단 다루게 된다. 데이터 구조 일단 간단하게 한번 봐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자료의 어떤 형태에 따른 물려. 그래서 단수 구조는 뭐 이런 어떤 정수, 실수 뭐 이런 것 등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습니다.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가 있는데, 자, 선형 구조는요,
자료들 간의 이 그 앞뒤 관계가 1대1의 어떤 선형 관계. 특징이 뭐다? 1대1. 1대1. 앞뒤 관계가 1대1이요. 딱 하나하나. 그에 반해서 자료들의 앞뒤 관계가 1대다 또는 다대다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트리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자료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느냐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만 일단 잘 보시면 돼요. 선형 구조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하나 앞뒤 관계가 딱딱 명쾌가 일단 됐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자료들 간에 1대다 그다음에 다대가 관계라는 게 우리가 트리, 그래프가 있다. 모양을 좀 이따 봐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제일 첫 번째, 아까 제가 이제 전체적 어떤 습을 보여드렸듯이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료 구조의 어떤 전체 습의 구조를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단 보면 선형 구조,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 그래서 선형 구조는 1대1이라겠죠. 1대1이라겠습니다. 그에 반해 1대 다. 이런 특징 하는 게 우리가 비선형 구조인데, 배열 구조, 그 다음에 연결 구조, 그 다음에 비선형 구조에는 대표적으로 트리하고 그래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또 판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자료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선형 구조. 자, 선형 구조와 이제 비선형 구조로 나누시는데, 선형 구조는 우리가 순서, 그 다음에 순차 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 구조는 때로는 순차 리스트, 그 다음에 또는 뭐 순서 리스트,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요. 순서 리스트. 순차 리스트, 그 다음에 순서 리스트. 라고도 표현해. 그래서 얘는 1대1이라겠죠? 1대1. 자, 이 선형 구조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가 있냐? 배열하고 연결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 배열, 그 다음에 링크 리스트. 제가 이제 뒤에는 줄여갖고 LL이라고 쓸 거예요. 링크드 리스트 해서 LL. 그래서 링크 리스트. 자, 이제 배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배열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배열이 딱 선언되면 메모리에 딱 뭔가 정해진 공간을 딱 고정시켜져 있어요. 그래서 구조가 예를 들어서 C 언어를 기준하면 이 부분의 인덱스가 0, 1, 2, 3, 4, 5, 6개가 되어 있어요. 6개. 그래서 이거 부분은 우리가 인덱스라고 얘기합니다. 인덱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인덱스라고 그래요.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A, B, C, D, E, F가 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딱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배열의 이제 네 번째가 아니라 0부터 하니까 총 5번째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원수를 찾고자 할 때는 바로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요 값, 그래서 이 값을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은 우리가 보통 물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에 반해 링크 리스트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링크 리스트는 우리가 헤더 노드가 있어요. 보통 이제 헤더 노드가 딱 있습니다. 헤더 노드를 딱 가지고
통해서 단순 연결 리스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제가 널이라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데이터가 들어가고 링크가 있습니다. 똑같이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일단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드는 처음에 이 링크 리스트를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딱 이렇게 그 헤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거를 우리가 널 표시하고 널. 그래서 제일 끝부분에 제가 이제 그 땅속으로 이렇게 딱 들어갔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 마지막에 일단 널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링크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일단 선형으로 쭉 달아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에 배열은 물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얘는 논리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 연속성.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상에 이 물리적 연속성이라는 건 메모리에 딱 정해진 공간에 딱 차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논리적 연속성은 뭐다? 메모리상에는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건 아니죠. 메모리상에 일단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봤을 때는 뭐다? 이렇게 뭔가 이제 연속되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연속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논리적 연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메모리에 예를 1000번 있다가 그 다음에 2000번으로 찾아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연결되어 있도록 그 구성된 걸 우리가 링크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둘의 그 특징은 자, 비교를 해보면 검색 효율이 상당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인덱스를 통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 연산도 좋습니다. 수정 연산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 B, C, D, E F까지 있는데 이 값을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다른 값을 바꾸고 싶다. E를 뭐 G로 바꾸고 싶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수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찾아가서 바로 수정하면 돼. 바로 찾아가서 바로 수정하면 되죠. 그에 반해서 이쪽은 이 검색 그 다음에 이거는 효율이 좀 안 좋아요. 수정도 효율이 안 좋아요. 그 이유는 자 일단 뭐다? 여기에 이 노드가 한 100개 있어요. 100개 있는데 한 99번째 거를 일단 뭔가 검색하고 그 다음에 수정한다 가정이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찾아 들어와요? 헤드에서부터 쭉 찾아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다? 불필요하게 좀 탐색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근데 얘는 뭐로? 인덱스력 기준은 바로 점프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검색 수정 이쪽이 일단 효율이 좋고, 그 다음에 이 반대로 링크 리스트 이거는 좀 안 좋다. 자, 그 다음에 삽입과 삭제. 삽입과 삭제를 보게 되면, 이 삽입과 삭제도 이 부분이 효율이 안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은 뭐다? 삽입하고 삭제하면, 시프트가 발생해요. 자, 예를 들어서, B값을 하나 삭제한다 가정해보죠. B값 삭제해요. 그럼 그냥 놔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C, D, E, F를 앞으로 밀어야 돼요.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앞으로 밀어줘야 된다. 그런 부분 좀 안 좋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쪽은 뭐다? 이쪽은 반대로 삽입과 삭제가 좋다. 삽입과 삭제가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노드가 한 3개 있다고 가정해보죠. 하나, 둘, 3개 있는데, 중간에 노드를 하나 삭제하고 싶은 거야. 그럼 뭐다? 이거 날리고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기가 좀 쉽죠. 그렇지만 이거는 시프트가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데이터가 한 100개 있다고 가정했을 때, 한 90번째를 하나 삭제하고 싶어. 90번째. 그러면은 뭐다? 그럼 90번까지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들어가서 뭔가 한다. 근데 여기에 그 삽입 삭제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 이전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거야. 여기는 기본 전제 조건이 이전 노드의 주소를 이전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다. 일단은 전제.
이런 조건을 하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삽입삭제는 뭐다? 이전 노드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이런 가정이 일단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90번째를 뭔가 삭제할 때는 89번째 주소를 알고 있어서 90번째 날릴 때 89번째를 91번째로 이어주고 중간에 90번째를 날리는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를 날릴 수 있다. 그런 특징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얘는 기록 밀도 그 측면에서는 기록 밀도가 좋아요. 그에 반해 얘는 기록 밀도가 안 좋습니다. 자, 기록 밀도라는 건요, 어느 공간에 빈 공간이 있느냐 했을 때는 여기는 빽빽하게 다 차지하고 있죠. 그에 반해 이쪽 보면 데이터와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는 그 다음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어떤 그 공간이에요. 이렇게 할당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실제 중요한 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필요한 이제 메모리 값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록 밀도는 보다 효율이 좀 안 좋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뭐다? 선형 구조예요. 선형 구조. 그래서 둘을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자, 그에 말해서 자, 비선형 구조. 자, 비선형 구조는 우리는 대표적으로 우리는 1대 n이라고 했는데 트리와 그래프가 있죠. 1대 n 다예요. 그래서 얘가 트리하고 그래프. 자, 둘의 차이점은 이 트리는 우리가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그래프는 사이클을 허용해. 사이클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트리를 그려보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죠. 이전 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요. 이거 우리가 이제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반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에요. 어디에 갔는데 이렇게 이어졌다. 그래서 얘가 또 이렇게 이어졌어. 얘가 또 이렇게 이어졌다 가정이죠. 이렇게 이어졌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이 트리 같은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뭐다?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죠. 자, 그에 반해 그래프는 뭐다?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사이클을 형성했어.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형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둘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 트리를 우리가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를 우리가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 그래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 그런 그래프. 이번에 이쪽은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비선형 구조가 하는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요게 이제 교재로 다시 와서 보시면 물리적 연속성, 그 다음에 검색, 그 다음에 기록 밀도가 좀 좋다겠죠? 그다음에 수정, 요 부분은 일단 효율을 줘요. 삽입 삭제는 뭐다? 삽입 삭제는 데이터 시프트가 발생한다겠죠? 시프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단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정적 구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외부 단편화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부분이. 이건 그냥 참고로 해볼게요. 이거는 자료 구조로 해서 일단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단편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좀 네. 단편화는 보게 되면 크게 내부 단편화가 외부 단편화가 있어요. 그냥 이제 여기 나왔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보면 단편화는 내부 단편화, 그 다음에 외부 단편화가 있습니다.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예를 들어서 한 메모리에 100바이트 공간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100바이트를 쓸 수 있는 공간에
100바이트를 쓸 수 있는 공간에 여기에 이제 80만 써요. 그 다음에 20이 비사용해. 이 부분이 비사용입니다. 이런 공간을 우리가 뭐란다? 이 부분을 내부 단편화가 일단 발생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 100바이트가 있는 그 메모리 공간에 100에 여기도 동일한 100바이트인데 (100바이트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120바이트를 좀 써야 된다. 120바이트가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120바이트를 사용까지 한다. 했을 때는 뭐예요? 이 전체가 다 전체가 이 부분이 전체가 비사용이죠. 여기에 100바이트가 100바이트 안에 120바이트를 수용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할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나눌 수 있다. 참고를 일단 봐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부 단편화, 외부 단편화 했을 때 그것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외부 단편화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연결, 링크 리스트 이런 것이 일단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할당해 주는 거야. 계속 할당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들은 사이클을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프의 특수한 형태 우리가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사이클을 허용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